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우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날, 삼양동으로 집을 옮겼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강북 주민들께 약속드린 공약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살아봐야 안다는 말처럼 절박한 민생, 시민의 삶 속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하겠습니다. 자, 이건 한 달짜리 옥탑방 살이에 나서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남긴 글의 일부인데요. 현장 속으로 들어간 서울시장의 행보,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2018년 7월 22일 박원순 시장이 서울 강북구 삼양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삼양동은 언덕에 낡은 주택이 빼곡하게 들어선 지역으로 아직까지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곳이 있는 서울의 낙후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열악한 환경에서 직접 살아보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에 따라 삼양동에, 그것도 옥탑방에 임시 거처가 마련됐습니다. 건물 옥상에 지어놓은 옥탑방은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요. 뜨거운 햇볕과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이 돼서 여름엔 찜통처럼 덥고 겨울엔 춥습니다. 거주 환경이 열악한 대신에 월세가 저렴해서 반지하방과 함께 서민들의 대표적인 거주지로 손꼽히는데요. 2015년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무려 5만 4천여 가구가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거처로 정한 옥탑방은 9평 남짓한 2층 조립식 건축물인데요. 이 집의 월세가 200만 원이 납니다. 삼양동의 평균 시세가 보증금 500에서 1000만 원에 월 30에서 50만 원이 일반적인 것에 비하면 꽤나 비싼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박 시장은 한 달만 옥탑방에서 살아보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한 달짜리 월세는 대통령도 못 구한다고 할 만큼 구하기가 힘들어서 보증금 없이 월세를 좀 많이 주는 조건으로 옥탑방을 빌렸다고 합니다. 월세는 서울시 예산으로 지급했는데요. 이를 두고 세금 낭비다, 보여주기식이다, 이런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상에 드러난 민심을 한번 짚어볼까요? 사계절, 아니 임기 내내 그렇게 살겠다 정도는 해야지 울림이 생기지 않겠냐.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한 끼 굶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매우 독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옥탑방에 살고 싶은 생각이 아니면 서민들의 눈물 베인 옥탑방을 정치라는 이름으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 달 살아보는 건 보여주기식의 쇼일 뿐이다, 이런 비판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 박 시장이 원래 관사에 사는데 그 관사가 좀 비싸지 않나요? 그렇죠, 좀 비쌉니다. 한 전세 한 28억 정도. 전세로 28억. 네. 일반인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비싼 주택이고요. 매우 고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가 이 옥탑방에서 산다고 하니까 보여주기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뭐 이런 비판 의견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차라리 쇼라도 하는 게 낫다,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적지가 않습니다. 살펴보면은요, 실제 체험을 해보고 서민의 고난을 느껴보는 게 좋다. 우리가 왜 임산부 체험도 해보고 장애인 체험을 해보는 거냐, 그들의 입장이 돼서 어려움을 직접 느껴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고요. 또 과거 새누리당의 천막 당사도 쇼였다.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예전에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일 때 그게 2004년이었는데요. 멀쩡한 당사를 놔두고 천막으로 이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정도 뒤에 총선이 열리는데, 하지만 지지율이 워낙에 바닥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썼던 거죠. 그런데 이번 박 시장의 행보에서는 좀 괜찮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런 찬반 논란 속에 박 시장의 옥탑방은 현장 민원 창구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다수의 민원인들이 박 시장의 옥탑방을 직접 찾아와서 자신들이 처한 문제를 호소했던 건데요. 시장 정비 사업으로 41년간이나 운영했던 떡집이 문을 닫게 생긴 한 민원인은 일단 서울시장이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것 그 자체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학생 5명은 늦은 밤 무작정 박원순 시장이 머무는 옥탑방을 찾기도 했는데요. 과연 아이들은 박 시장을 만났을까요? 약속도 없는 방문이었지만 박 시장은 흔쾌히 아이들에게 수박을 건네며 덕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삼양동 주민이 된 박원순 시장은 아내와 함께 장을 보며 대형마트가 장악해버린 시장의 문제점을 체험했고요. 여느 동네 아저씨와 마찬가지로 편안한 복장으로 동네를 청소하고 주민들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옥탑방이 정치판에 등장한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서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옥탑방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가 귀족 후보라는 맹공을 받았고요. 불법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한 옥탑방과 반지하방을 양성화하겠다는 공약은 대선과 총선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인 누군가가 직접 옥탑방에서 살아본 건 처음인데요. 박원순 시장이 한 달간 직접 체험한 옥탑방, 그 경험이 서민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 개발로 이어지길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1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9도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남측 당국이 1907년에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서울 지역에서 기록된 최고 기온인데요. 이후로도 계속 더웠죠? 그런데요, 이렇게 더운 날 자동차 안은 더 덥습니다. 땡볕 아래에서 2시간 정도 세워둔 차 안의 온도는 70도를 넘고요. 3시간 전에 차 안에 넣어둔 달걀은 반숙으로 변할 정도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뜨거운 차 안에 실수로 아이가 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2018년 여름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서 발생했습니다. 7월 4일 경남 의령군에서는 생후 27개월 된 아이가 주차된 차 안에서 4시간 동안 홀로 있다가 숨졌고요. 2주 뒤 경기도 동두천시에서는 어린이집 버스 안에 7시간 넘게 방치된 4살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매 여름이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고 그때마다 차량 갇힘 사고를 예방할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처리되지 못했죠.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요. 보름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짧은 시간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시행 중인 슬리핑 차일드 체크는 통학 차량의 가장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는 제도인데요. 운전기사가 이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시동을 끄면 경고음이 울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아이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줄일 수만 있다면 시급하게 도입해야겠죠. 하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를 설치하는 데는 차량당 25만 원 가량이 드는데요. 어린이집 중에서 통원 차량을 운영하는 곳만 2만 8천여 곳에 달하는 만큼 최소한 7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남한의 복지부는 어린이집이 비용을 투입해서 해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 측은 제도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를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돈이 안전보다 걱정되는 이 나라가 개탄스럽습니다. 대책 마련에 정부와 어린이집 할 것 없이 모두 다 나서야 합니다. 네, 아이 목숨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 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의견이고요. 또 기계장치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사람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운영자들의 교육이 우선이다. 네, 정말 이거 맞는 말이죠. 매년 반복되는 갇힘 사고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예방 대책 마련과 함께
어른들의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어린이 차량 갇힘 사고는 운전기사와 인솔교사가 내리기 전에 마지막에 확인만 했어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입니다. 한 번의 부주의함이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데요. 이를 예방하는 대책 마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른들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북쪽에서도 이제 차량이 늘어나고 있죠. 유사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